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뭐 부동산 투자도 하셔야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저희 방송하기 전에 이제 주식 방송이잖아요. 예, 투자는 뭐 다양하게 하셔야죠. 계란을 또 한 바구니에 담으시면 안 되니까 부동산도 투자하시고, 예, 주식도 투자하시고. 자, 그런데 예,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AI라든가 아니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그 주식들이 상당히 좀 상승폭이 높았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조선주라든가 아니면 방산주라든가 이런 쪽이 또 주식시장에서 또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주도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기업이 사실은 100년간인 기업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발굴을 하고 또 좋은 기업에 또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부동산은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부동산은 입지만 좋은데 투자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입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들어볼까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이게 사실 좀 이론적인 거라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토지하고 건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토지, 건물은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고정 자산입니다. 즉, 부동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사러 가려면 내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장활동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은 용도에 따라서 주거 용도냐, 상업 용도냐, 아니면 산업 용도냐에 따라서 입지적인 특성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각 용도별 입지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움직일 수가 없다. 움직일 수 없다. 예. 그럼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의 입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어떤 거냐? 뭐 아파트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가격이 아니잖아요. 입지에 따라 다 가격이 틀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주거용 부동산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어떤 거냐?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 직주 근접성. 즉, 직장과 주거지와의 접근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수요가 많겠죠. 또 수요가 많다라는 거는 가격으로 반영이 되겠죠.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요, 3도심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서울의 3도심이 어딥니까? 자, 중구하고 종로, 원도심, 그 다음에 강남, 그 다음에 여의도. 여기가 지금 3도심이잖아요. 가장 서울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3도심입니다. 그래서 강남 상구라던가 아니면 마용성이라던가 이런 지역이 서울의 3도심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이죠. 가장 좋은 지역이니까 가장 가격이 높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인문적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죠. 만약에 어떤 지역에 상대적으로 학군이 좋다라든가 아니면 생활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라든가 아니면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좋다라든가 이런 인문적인 환경이 좋은 지역들은 더 가격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3대학군으로 이제 불리는 지역이 따로 있듯이 뭐 강남의 대치동, 중계동에 있는 은행사거리, 목동의 신시가지. 그래서 중계동 같은 경우에도 상계동보다 입지가 더 나쁨에도 불구하고 학군이 좋으니까 더 가격이 높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인문적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주거에 대한 쾌적성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한강변이 있다라던가 아니면 주변에 공원이 입지를 해 있다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거 쾌적성을 갖추고 있고 또 인문적인 환경이 좋고 그 다음에 직주 근접이 좋으면 가격이 가장 높죠. 그게 대표적으로 강남 상구의 한강변 벨트죠. 예, 서초해선 반포, 강남의 압구정, 송파의 잠실. 자,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유동인구에 따라서 상업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 아니면 더블 역세권 이런 지역이 이제 먹자촌이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산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물류라든가 생산 공급망의 효율성을 고려한 입지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 용도별 입지 특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 입지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 입지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부동산의 입지는 일단은 자, 어떤 인프라가 갖춰지려면 단기간에 걸쳐서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입지는 장기간에 걸쳐서 용도 지역에 맞는 인프라가 형성이 된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강남이 개발이 됐을 때 처음부터 선호도가 높았던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좋은 학교들 다 옮겨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학군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완료가 되면서 지금 현재 강남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먼저 형성된 입지는요, 일반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주변에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서울을 대체할 지역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강남의 대체 지역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강남을 대체할 지역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또 하나 표시하면 또 지역적인 브랜드라고 하거든요. 자, 부동산도 여러분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먼저 형성된 입지는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드리면 부동산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해라. 부동산은 부동성, 즉 고정자산이다. 그래서 입지가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입지에 따른 선호도에 따라서 양극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싼 지역이 더 올라버리잖아요. 가격이 높은 지역이 더 많이 올라버리죠. 우리가 서울 내에서도 한강벨트냐 한강벨트가 아니냐. 그 다음에 서울이냐 수도권이냐. 그 다음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지방의 미분양, 악성 미분양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어떻게 보면 입지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면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연일. 그런데 하급지 재건축 아파트는요, 지금 하락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자,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 양극화가 되고 있으면서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결국 새 아파트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아파트의 가치가 높은 지역들은 그만큼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뉴타운 같은 경우도 좋은 입지에 있는 뉴타운들은 프리미엄이 10억이 넘어가고요. 프리미엄이 1억밖에 안 가는 지역들도 서울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정비 사업에 대한 투자는 결국 새 아파트가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된다. 근데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는 뭐가 결정을 하냐? 입지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즉, 정비 사업 같은 경우가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사업비 똑같아요. 지역과 상관없습니다. 강남이든 강북이든 아파트 공사비 똑같잖아요. 사업비는 똑같아요. 즉, 우리가 들어가는 인풋은 똑같은데 아웃풋이 중요한 거죠. 결과물이 높은 지역일수록, 좋은 지역일수록 당연히 우리가 입지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입지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결정이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도 어떻게 돼요? 지금 양극화가 되는 이유가, 상급지의 재건축 아파트는 더 오르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입지에 따라서 아파트의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도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제가 오늘 왜 이 강의를 준비했냐면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아무래도 많은 투자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냥 뭐 개발 이슈만 있으면 예전처럼 가격이 다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금 시장이 변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재개발, 재건축도 양극화다. 자, 과거처럼 개발 이슈만으로 가격 상승은 이제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많이 오르지 못해요. 먹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된다고 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한다? 이거는 금물이에요. 이제 안 됩니다. 시장이 변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도 당연히 지금 양극화가 됐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뭐 소액으로 투자하는 거 입지가 좋은 데 투자해야 돼요. 서울의 외곽 지역, 뭐 노도강이라던가 금강구 이런 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런 투자는 시간을 버리는 투자예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 시간을 버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건데 서울의 하급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라는 거는 시간을 버리는 투자를 하신다라는 거죠. 부동산은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건데 돈은 내가 또 벌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버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항상 이게 수요일마다 제가 말씀드릴 때도 제가 언제 입지 안 좋은 데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입지 좋은 데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데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시간을 버는 투자,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버는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 입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주 목요일은 이제 마감이 됐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또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는데 다음 주 세미나에 또 오시게 되면 제가 더욱더 자세하게 어떤 입지, 어떤 지역, 더욱더 제가 디테일하게 또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